감사합니다.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6월 17일 규제가 나와서 규제적인 LTV가 어떻게 되고 혹은 뭐 다른 사업자인데 내가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LTV 담보인정 비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아마 이걸 들으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큰 틀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보통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는 그러니까 명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출 받는 명의자. 차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 세 개가 끝이에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받냐 혹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지 않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안에서도 뭐 주택 임대 사업자냐 매매 사업자냐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냐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저희가 개인으로 치면 개인으로 칠 땐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이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때는 매매 시에 받는 거고 생활안정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 목적에 내가 뭐 병원비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라 그래서 주택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그러니까 명의 변경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뭐 집을 수리하는 목적으로 받다든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관련돼서 사업자를 쓴다고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인테리어 사업자면 인테리어 사업자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사업에 관련돼서 쓰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관련된 사업자냐, 주택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냐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이냐, 구입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나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동안 정책 나온 거를 보면 그러니까 규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규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그 차주에 대한 개념과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남들이 좀 받지 않은 혹은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써먹지 못하더라도 혹은 언젠가는 저는 써먹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써먹으실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 잔금시랑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거의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라고 그러죠.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는 LTV 40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9억 원 초과한다 그래서 다 20%가 되는 건 아니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LTV 20으로 적용이 되고 DTI라 그래서 DTI는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DTI는 40% 이내로 들어오셔야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15억 초과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9억 원 이하 거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 그 다음에 DTI는 50%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규제 지역도 있고 비규제 지역도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은 저희가 보통 규제 지역은 1주택이면 추가로 주택을 매수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분 조건,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든가 혹은 예외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가족이 어떤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든가 혹은 직장이 뭐 변동이 돼서 거기에 주택을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못하고 무조건 거주하는 요건이거든요. 근데 예외사항이 많이 포함되진 않으니까 대부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주택자가 처분 조건 아니면
추가로 규제지역 내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LTV 70, DTI 60% 안에 들어오면 되고요. 2주택자 이상부터는 LTV 60, DTI 50%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DTI 한도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규제 지역에 주택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은 추가로 처분 약정 안 쓰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1주택자인데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면 규제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은 살 수는 있지만, 비규제 지역을 갖고 있는데 규제 지역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월 17일부터는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 모든 지역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부동산 개인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은 80%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제가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 주택 임대 관련된 사업자가 아닌데 왜 대출이 80%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 직원들이 머물 숙소가 필요해서 뭔가를 전세를 얻어야 돼요. 근데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내가 주택을 하나 매수해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가 아니겠죠. 음식점 사업자겠죠. 이런 경우는 직원들 숙소용을 쓰기 위해서 주택을 하나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혹은 도소매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고가 필요한데, 창고가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이나 소오피스나 이런 데로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상가 이런 데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가 아니면 주택을 추가로 매수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용도에 맞아야겠죠.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 그러니까 내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를 매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는 사업자 용도로 쓴다, 그러면 대출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린 거고, 내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이럴 때는 자기담보권이라 그래서 가계자금이라는 건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자에 관련돼서 쓰는 자금이라 해서 운전자금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먼저 개인들은 투기과열지역은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는 LTV 70, 그 다음에 2주택자는 LTV 60% 내에서 가능은 한데, 내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LTV 안에서 1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 안 한다는 약정을 쓰셔야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 이건 괜찮지만 대출을 쓰는 동안에는 추가로 주택을 매수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내가 임대 매매 사업자인데 내년에 전세 퇴거한다, 근데 이게 날짜가 잘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퇴거자금을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20년 7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하셨거나 혹은 이전에 계약하신 건들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퇴거자금 용도로는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퇴거자금 용도로 LTV가 얼마가 되냐 또 중요하잖아요. 개인 같은 죄송해요. 개인 아니라 임대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역은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LTV 5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 중이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 사업자 용도에 맞게 대출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관련해서 대출을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상호금융권이 1금융권에서 사지만 1금융권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상호금융권이니까 저축은행 쪽으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는 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금융권은 보통 자체 규정에 따라서 LTV 70에서 80% 이내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LTV 80에서 95까지 말씀드리는 건 선순위 대출, 보통 개인이 샀을 때 가계자금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 채권 채권을 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금융권은 70에서 80% 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95%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꼭 사업자 대출로 받으실 때는 사업자 대출 용도에 맞게 대출을 쓰셔야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게, 아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많으니까 그 외의 사업자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들이 그럼 나는 실제 다른 사업자 용도로 쓸 건데 대출을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들은 이 규제 대상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대출 규제랑 상관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용도 증빙을 하셔야 돼요. 용도 증빙이 뭐냐면 이 대출을 사업자 용도에 맞게 썼다라는 걸 3개월 이내에 증빙을 가능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뭐 증빙하는 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규제가 나와서 대출이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LTV가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제발.